안녕하세요. 좋은 책, 좋은 삶, 꼬꼬독의 김민식입니다. 제 여성 지인 한 분이 앉아서 오래 이렇게 일하다가 어깨 통증이 심해서 마사지를 받으러 가셨어요. 어깨 근육을 풀려면 이 뭉친 가슴 근육도 풀어야 한다면서 이 마사지사께서 이 가슴을 풀어주시다가 문득 그러십니다. 왼쪽 가슴에 혹이 만져져요. 병원 한번 가보세요. 40대 나이에 병원을 찾아갔다가 유방암 진단을 받고 많이 놀랍니다. 2017년 기준 기대 수명 83세까지 살 경우 우리나라 국민이 암에 걸릴 확률이 35.5%. 3명 중 한 사람은 암에 걸린다고 봐야 되는데요. 젊은 나이에 암에 걸리고 무척 놀란 이분, 가장 먼저 한 일이 뭘까요? 서점으로 달려간 것이었어요. 어떤 경험을 할 때마다 그와 관련한 이 책을 구매해서 이 정보를 먼저 섭렵하는 습관이 있다고요. 저 역시 살다가 괴로운 일을 겪으면 서점이나 도서관을 찾습니다. 나보다 먼저 이 시련을 겪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고난의 해법을 찾았을 것이다. 그리고 그는 그 해법을 책에 글로 남겼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광화문의 한 대형 서점에 가서 유방암을 검색어로 넣어 책을 찾고 암 관련 코너도 한참 둘러보셨대요. 그렇게 책을 읽고 자신의 암 투병기를 신문에 연재하고 있는 분, 양선아 기자님이 제게 추천해 준 책이 있습니다. 어떤 죽음이 삶에게 말했다. 생의 남은 시간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 김범석, 흐름출판. 저자 김범석 선생님은 종양내과 의사이십니다. 만나는 환자들은 대부분 4기, 말기암 환자로서 완치 목적이 아니라 생명 연장 목적의 항암 치료를 받는 분들이라고요. 종양내과 의사로 일하며 많은 환자의 마지막 순간을 지켜봤어요. 그들의 삶을 통해 지금의 우리를 돌아봅니다. 누군가의 삶과 죽음에 대한 기억이 다른 이의 삶에 작은 변화를 불러올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김범석 선생님은 책을 쓰셨어요. 70살의 노인 암 환자가 의사에게 묻습니다. 얼마나 더 살 수 있을까요? 6개월 이상 장기 생존은 어렵다고 솔직히 답해 주셨답니다. 그 말을 담담히 들은 환자는 그냥 허무하게 죽을 수는 없겠다는 생각을 해요. 얼마나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남은 시간 동안 자신이 정말 하고 싶은 일을 다 해보고 떠나야겠다고 결심합니다. 그 후로 그는 정말 매주 하나씩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해보기 시작했다. 들어보면 거창한 일들은 아니었다. 아내와 바닷가로 여행 가서 해산물 요리 먹기, 종일 바다 보기, 좋아하는 노래를 모아 자식들에게 선물하기, 손주들에게 편지 쓰기, 고향 친구들에게 밥 사주기, 예전에 싸웠던 친구에게 연락하기 같은 일상적이면서도 소소한 일들이었다. 그는 매주 병원에 올 때마다 지난주에 자신이 했던 일을 소상히 늘어놓으며 즐거워했다. 진작에 이렇게 살았어야 했다는 말도 덧붙였다. 갑자기 할 일이 많아졌고 사는 게 즐거워졌는데 얼마 남지 않아서 몹시 아쉽다는 이야기도 했다. 나는 그가 들려주는 별것 아니지만 특별한 이야기를 듣는 것이 좋았다. 그와 비슷한 연배의 또 다른 노인 환자도 있는데요. 그분은 자신의 기대 여명을 듣고 10년만 더 살았으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의사로서 판단하기에 환자의 상태로는 그해 추석도 넘길 것 같은데 말이죠. 그런데 환자는 자꾸만 10년만 더, 10년만 더를 말합니다. 그래서 물어봅니다. 10년 더 사시면 뭘 하고 싶으세요? 침묵이 흘렀다.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더 살게 된다면 해보고 싶은 일 없나요? 여러 번의 질문에도 끝내 그의 대답을 듣지 못했다. 그는 막연히 좀 더 오래 살았으면 좋겠다는 바람만 있었을 뿐 구체적인 계획이나 소망 같은 게 없는 것 같았다. 의사로서 환자의 여명을 더 늘려줄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저자는 환자에게 남은 시간을 알려드리고 그 시간을 잘 채워가길 소망합니다.
대단한 것이 아니더라도 일상에서 사소한 기쁨을 찾으며 그 시간을 보내셨으면 좋겠다고요. 환자들에게 하고 싶은 일 10가지만 생각해 오라고 숙제를 내주신답니다. 하루에 한 번 웃을 일 만들기, 핸드폰 사진 매일 찍기, 일주일에 3번 산책하기, 자식들에게 하루에 한 통 문자 메시지 보내기, 아내에게 매일 고맙다고 말하기, 이런 소소한 것이면 충분하다고요. 그 환자분은 다음 외래에도 빈손으로 왔고요. 끝내 마지막에 주어진 질문에 대한 답은 빈칸으로 남겨둔 채 추석을 넘기지 못하고 눈을 감았다고요. 자, 당신의 남은 날은 땡땡일입니다. 이 시간을 무엇으로 채우시겠습니까? 종양내과 전문의인 저자는 환자의 고통과 환자 가족의 어려움을 헤아리며 진료를 하고 상담을 하십니다. 그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는데요. 아픈 사람을 매일 만나는 사람이 타인의 아픔에 계속 공감하며 산다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저자에게는 특별한 사연이 있습니다. 저자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폐암으로 돌아가셨어요. 26년 전 아버지는 지천명, 즉 50살이라는 비교적 젊은 나이에 폐암으로 투병 생활을 하셨어요. 입원, 치료, 수술, 요양, 재입원을 반복하시며 고통으로 얼룩진 생을 마치셨다고요. 지금은 폐암이라고 해도 항암 치료 방법이 다양하지만 그때만 해도 약도 별로 없고 이렇다 할 치료법이 없었습니다. 결국 수술 받으신 지 2년 만에 암이 재발해 변변한 치료도 못 받으신 채 허무하게 떠나셨는데요. 그 시절 아버지와 비슷한 연배의 환자들을 보면 아버지가 생각납니다. 저자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담당 의사가 아버지에게 병원에서는 더 이상 해줄 것이 없으니 집에 가서 맛있는 것 먹고 요양이나 잘하라고 했어요. 그 즈음 어머니가 집으로 웬 이상한 아주머니를 불러들여요. 이 색동 한복 차림에 진한 눈썹 문신을 하고 있는데요. 무속인인 그분이 누워 계신 아버지를 진맥을 하십니다. 그러더니 심각한 표정으로 그래요. 아, 이 폐에 암도 없는데 멀쩡한 폐를 괜히 떼어냈네. 그 자리에 없는 의사들에게 욕을 퍼부어요. 간과 콩팥이 더 문제라 간을 보호하는 뜸을 놓아야 한다. 이렇게 막 엄포를 놓습니다. 아버지는 말없이 당신의 몸을 그 아주머니에게 내맡기셨어요. 아주머니는 곧 아버지 배 위에 뜸봉을 올려놓고 불을 피웁니다. 집안에는 이제 쑥 냄새가 진동을 하죠. 그때였다. 안방 문을 빼꼼히 열고 구경하던 나와 아버지의 눈이 마주쳤다. 아버지는 배를 드러내고 누운 채 나를 향해 싱긋 웃으며 손가락으로 승리의 V자를 만들어 보이셨다. 순간 나도 모르게 웃음이 새어나왔다. 이상한 차림의 아주머니와 희게 드러난 아버지의 배, 그 위에서 소리 없이 타들어가는 뜸과 진동하는 쑥냄새, 그 광경은 몹시도 낯설고 기묘한 것이었는데 아버지의 미소와 승리의 V자가 나를 번쩍 정신 차리게 했다. 그 순간의 웃음은 일종의 안도감 같은 게 아니었을까? 그 시기에 저자의 아버지는 몹시 고통스러운 날들을 보내셨어요. 자식들 앞에서 약한 모습 보이기 싫어 이 폐암이라는 병명조차 숨겼던 분이 마지막 순간에는 이 고등학생 아들 앞에서 너무 아파서 힘들다라고 이렇게 무너지는 그런 모습도 보이셨다고요. 그러나 지금에 와 저자가 아버지를 기억에 떠올리면 암으로 고통스러워 하시던 모습보다 그날 배 위에 뜸봉을 올려둔 채 웃으면서 손가락으로 V자를 만드시던 그 모습이 더 생생하게 떠오른다고요. 아버지는 알고 계셨을까? 그 순간의 그 미소가, 그 손짓이 아들이 살아가는 내내 힘이 되어 주리라는 것을. 그날의 아버지가 떠오를 때면 문득 내 목숨은 내 것만이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암과 맞서 싸우는 오늘의 내 모습이 내일의 가족들에게는 살아가는 힘이 될 수도 있다. 종양내과 의사로서 저자가 목격한 삶의 마지막 모습은 때로는 정리되지 않은 돈이나 사람인데요. 고인이 정리하지 못한 관계들이 남아있는 이들을 괴롭히는 경우도 많다고요. 그래서 저자의 습관 중 하나는 평소에 정리를 잘 하는 것이랍니다. 나의 많은 것들을 오늘 집을 나서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다는 마음으로 살핀다고요.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여기고 지금의 내 흔적이
내 마지막 모습이라고 생각하면 덜 어지르게 되고 더 치우게 된다고 하십니다. 죽음에 대한 책을 읽었는데 역설적으로 삶에 대한 고민이 계속 이어집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언젠가 나도 다다를 그곳, 어떤 모습으로 나는 죽음을 맞이해야 할까요? 꼬리에 꼬리를 무는 독서, 다음 시간에 이어집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